안녕하세요. 초긍정 손쌤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더웠다가 또 저녁에는 춥고 정말 간절기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낮에는 너무 덥고 저녁에는 또 되게 선선하더라고요. 예, 날씨가 이제 정말 부쩍 가을로 넘어가고 있어요. 예, 다들 잘 계시죠? 네. 이제 다가오는 가을에도 열심히 저랑 같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배우시고요. 제작은 한 지는 좀 됐는데 제가 바빠서 편집을 못해서요. 네, 그래서 오늘 좀 편집을 하고 좀 다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부분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정말 놓치지 마시고요. 네, 지금부터 스마트폰 기초에 대해서 나는 정말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니까요. 꼭 좀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스마트폰 배울 부분 시작할게요. 자, 오늘은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 설정하는 방법하고요. 그 다음 통화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그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연락처 관리하는 방법 이렇게 배우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유롭게 잘 다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시작할게요. 자, 우리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와이파이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와이파이라는 거는 무선 접촉 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전파나 적외선 전송 방식을 이용해서 일정 거리 안에서 무선 인터넷을 할 수 있다는 근거리 통신망을 말합니다. 자, 한마디로 우리가 집에 가면 집에 와이파이가 다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와이파이가 없었을 시절, 그때는 스마트폰도 거의 지금처럼 이렇게 보편화되기 전이죠. 그래서 이제 와이파이 이런 거는 이제 뭐 다 있진 않았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조그만한 구멍가게도 와이파이가 있죠. 예, 이제는 와이파이를 다 같이 써야 집에서도 뭐 TV를 시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핸드폰, 그쵸? 컴퓨터, 이런 걸 다 묶어서 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공육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 와이파이 기계가 하나가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아니면 TV라든가 컴퓨터, 이거를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와이파이가 어디 어디에 있느냐? 지금은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지금은 거의 다 있고요. 없는 곳은 거의 없죠. 예, 다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무선 인터넷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예,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이제 그 스타벅스가 초반에 나왔을 때, 스타벅스 초반에 나왔을 때, 물론 뭐 커피 맛이 좋아서 인기가 많긴 했어요. 지금도 뭐 커피는 제가 봤을 때도 뭐 스타벅스만한 커피가, 맛있는 커피가 없을 정도로, 맛은 정말 있는데, 그거 말고도 또 하나의 메리트가 있는 게 뭐였냐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주로 많이 쓰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이제 뭐 대학생들이나 뭐 직장인들이나 뭐 가끔 와서 뭐 노트북 가지고 와서 혼자서 막 하는 거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예. 옛날에는 우리가 와이파이가 거의 다 있지 않았을 시절에는 이 스타벅스라는 이 커피숍은 워낙 이제 큰 데고 해서 거기에 와이파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와이파이를 통해서 무료로 우리가 인터넷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커피 한 잔을 시켜 먹고 뭐 3시간이든 4시간이든 5시간이든 이렇게 계속 있었던 거죠. 뭐 레포트를 쓴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쓰는 사람은 정말 좋은 거죠. 무료로 인터넷 쓰니까 이 와이파이가 있으면 자기의 데이터는 소모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데이터는 소모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데이터는 소모가 안 되면서 무료로 이제 쓸 수 있다는 아주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백화점을 가든 지금은 아무 커피숍을 가든 와이파이가 다 있어요. 그 계산하는 곳에 가면 뭐 와이파이야 이름이 뭐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뭔지가 다 적혀 있거든요. 예, 그거를 보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네, 사용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첫 시간에 그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리는 거 있었잖아요. 예, 손을 위에서 밑으로
위에 여기 손을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내려보면 여기 오른쪽 위에 톱니바퀴가 있죠. 그쵸? 여기 톱니바퀴, 여기 톱니바퀴 있죠? 예, 톱니바퀴 터치할게요. 자, 톱니바퀴를 터치하면, 자, 이 첫 번째 나온 부분, 자, 이 첫 번째를 볼게요. 자, 여기 첫 번째에 연결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와이파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 터치. 자, 터치하면 이제 저는 와이파이, 집에 있는 와이파이 이걸로 잡혀 있는 상태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와이파이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와이파이 터치. 자, 들어오면 이제 이 스마트폰이 똑똑하기 때문에 이 근처에 있는 와이파이 그 기기들 있죠. 근처에 있는 기기들을 다 잡아줘요. 자, 이렇게 잡아주는데 이거를 잡아준다고 해서 우리가 다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옛날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이런 자물쇠가 없었었어요. 자, 자물쇠가 없어서 아무나 다 쓸 수 있었거든요. 자, 자물쇠는 뭐냐 하면 이제 잠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비밀번호를 알지 않으면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예, 이거는 옛날에 우리 뭐 기생충 영화 혹시 보셨나요? 예, 기생충 영화 보면은 거기에서 막 와이파이 잡으려고 막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와이파이가 잡히잖아요. 지금은 거의 그럴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비밀번호를 걸어놨기 때문에. 자, 비밀번호를 안 걸어놓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자, 우리 공공기관을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이제 백화점에서 우리가 백화점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100명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공유 이 기계는 이 와이파이 기계는 하나예요. 이 기계는 하나인데 근데 쓰는 사람은 100명이에요. 그러면 인터넷이 어떻게 되겠어요? 되게 느려지겠죠. 그쵸? 만약에 이 기계는 하나고 쓰는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빠르겠죠. 집에서 그래서 집에서 하시면 되게 빠를 거예요. 몇 명 없기 때문에. 그러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만약에 기계는 하나인데 여러 사람이 같이 쓰면 당연히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전상망은 하나고 그거를 여러 사람이 쓰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물쇠를 걸어 놓는 거예요. 자물쇠를 걸어 놓는 거는 이제 비밀번호 아는 사람만 쓸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낫겠죠. 예, 그래서 요즘에는 집에 있는 것도 다 비밀번호가 걸어져 있어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모르면 이제 쓸 수가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이 다 이렇게 자물쇠, 비밀번호가 걸어져 있어요. 뭐 가끔 비밀번호 안 걸어 놓은 것도 있어요. 예, 그런 거는 그냥 무료로 쓰실 수 있는 거고요. 자, 여기 보면 스마트폰이 알아서 주변 기기를 이렇게 잡아줘요. 예, 잡아주는데 이 기기들을 다 쓸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저도 보다시피 다 자물쇠가 잠겨져 있어요. 자, 자물쇠가 잠겨져 있는 건 분명히 비밀번호를 알아야 쓸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잡아준 것 중에 만약에 어느 커피숍을 갔어요. 스타벅스를 갔어요. 스타벅스에 가면 그 계산대에 와이파이 기기 이름이 적혀 있어요. 자, 와이파이도 기기 이름이 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똑같은 기기는 이 세상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 달라요. 우리 왜 사이버 수사대에서 보면 컴퓨터도 컴퓨터 그 IP라고 해서 이게 다 다르거든요. 컴퓨터 한 대마다의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사람을 생각해 볼게요. 사람도 주민등록 번호가 있잖아요. 똑같은 주민등록 번호는 이 세상에 없죠. 그거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컴퓨터도 다 똑같은 IP가 절대 없어요. 예, IP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추적을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버 수사대도 그 IP로 해서 추적해서 잡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공유기도 똑같은 이름을 가진 공유기는 절대 없어요. 예, 그래서 한 대에 하나만 공유기가 똑같은 이름은 없고 다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스타벅스 커피숍을 갔어요. 그러면 그 계산대에 보면 와이파이 이렇게 기기 이름이 나와요. 그럼 그 기기 이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다. 그럼 이거를 터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터치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가 나와요. 그럼 대부분 다 비밀번호도 뭐다 라고 밑에 적혀 있습니다. 자, 비밀번호를 적을 건데요. 예를 들어서 비밀번호를 제가 1, 2, 3, 4를 적었어요. 근데 1, 2, 3, 4인지 내가 아니면 4를 잘못 눌러서 3으로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아느냐? 자, 오른쪽에 눈 모양이 있습니다. 자, 눈 모양이 이렇게 그어져 있죠. 이거는 안 보이게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럼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터치해서 눈을 이렇게 보이게 해야 돼요. 자, 보이게 하니까 1, 2, 3, 4 숫자가 다 나왔죠. 예, 그래서 정확하게 하려면 눈을 보이게 하는 게 좋아요. 요즘엔 비밀번호가 숫자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영어도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눈을 보이게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에 이렇게 1, 2, 3, 4 번호가 다 보인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다음에 내가 이곳을 또 왔을 때 자동으로 얘가 잡을 수 있게 연결을 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내가 또 비밀번호를 치고 또 찾아서 들어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게 활성화가 안 돼 있죠. 자, 그러면 얘 동그라미를 자,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활성화. 예, 파란색으로 하면 활성화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연결을 누르게 되면 다음에 여기 스타벅스로 또 왔어요. 그러면 이 스마트폰이 정말 똑똑하기 때문에 아, 이 장소에 저번에 연결을 했지? 내가 다시 알아서 연결을 시켜줘야지 하고 알아서 자기가 연결을 시켜요. 네, 얼마나 똑똑해요. 그쵸?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밀번호를 치고 그 다음에 연결을 누르면 자, 연결됨 해서 연결이 된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왼쪽 화살표 눌러서 나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면 자, 연결됨으로 이렇게 뜹니다. 예, 이렇게 해서 와이파이를 쓸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느 장소를 가든 우리가 웬만하면 와이파이는 다 연결되어 있다. 자, 그래서 와이파이를 쓰고 싶으면 자, 홈 버튼을 한번 누르고요. 자, 위에서 밑으로 드래그해서 자, 여기에 나온 톱니바퀴를 누른다. 자,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드래그해서 요 톱니바퀴 있죠? 네, 이 톱니바퀴를 터치한다. 요 톱니바퀴 터치.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연결을 누르는 거죠. 첫 번째 연결 누른다. 터치. 자, 그 다음에 이 와이파이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와이파이 터치. 자, 여기에서 기기 이름을 하나 찾은 다음에 찾았으면 자, 눈 모양을 터치를 해서 보이게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여기로 오면 자동으로 다시 연결하게끔 활성화를 시켜주세요. 네, 활성화를 시켜주고 연결을 누르면 와이파이 연결 끝이에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네, 여기에서 자, 이전으로 가려면 항상 왼쪽 여기 꺽쇠를 눌러서 이전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와이파이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공공장소를 가면 다 와이파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장소를 가서 자기 데이터 소진이 안 되게 하고 싶으면 이 무료 와이파이 인터넷 이거를 이용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잘들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와이파이 연결하는 방법은 이제 활용을 잘 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통화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화를 거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왼쪽에 맨 밑에 보면 전화기 모양이 있잖아요. 네, 전화기 모양 터치할게요. 자, 터치. 자, 전화기 모양을 터치하면 자, 이렇게 밑에가 메뉴예요. 자, 밑에 메뉴를 좀 볼게요. 자, 여기 밑에 메뉴.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연락처는 말 그대로 내 핸드폰에 연락되어 있는 그 주소록이 나오는 곳이에요. 이렇게 쭈루룩 그 주소록이 자, 연락처는 이렇게 주소록이 쭈루룩 나오는 곳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키패드는 뭐냐면 내가 번호를 직접 눌러서 이제 통화할 때 이거는 키패드죠. 그래서 키패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번호를 눌러서
예, 직접 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 최근 기록은 뭐냐면 최근에 통화했던 사람. 그래서 최근에 통화했던 사람한테 다시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최근 기록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통화했던 사람이 이제 자주 통화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최근 기록을 눌러서 터치하거나 이런 방법을 좀 자주 써요. 그래서 이 최근 기록은 이제 또 어떻게 좋으냐 하면 만약에 이제 택배가 올 일이 있어서 택배 아저씨가 전화가 온 거예요. 오전 한 10시쯤. 전화가 왔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약속이 있어서 나가야 돼요. 그럼 그 아저씨한테 전화를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어디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자, 그럴 경우에 최근 기록을 가서 여기에 보면 최근 기록 여기 나와요.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에 몇 시에 했는지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오전 10시쯤에 전화를 했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가서 오전 10시에 여기 나왔구나.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12시, 오후 2시,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어제 여기 토요일 날 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연락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쭈루룩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장을 안 했어도 다시 전화를 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시에서 11시쯤이라든가 이러면 시간이 다 나오니까요. 그래서 최근 기록이 그래서 좋아요. 내가 그 사람을 저장을 내가 못했다. 핸드폰 저장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여기 최근 기록으로 가서 다시 선택을 해서 이 사람을 선택을 해서 여기 오른쪽 위에 사람 플러스 있잖아요. 네, 이거를 해서 사람 추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락처 추가,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왼쪽 꺽쇠 누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게 이제 연락처로 하는 방법이랑 연락처는 이거 누르면 바로 이제 연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최근 기록에서 연락하는 방법. 이런 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키패드는 우리가 전화번호를 직접 이렇게 누르는 거죠. 그쵸? 예, 이렇게 눌러서 우리가 쓰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화를 걸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전화를 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통화 기록 삭제하기 및 수신 차단하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통화했던 기록을 좀 남기기 싫다. 만약 예를 들어서 누가 보면 안 되는 통화라든가 약간 그럴 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최근 기록으로 가면은요. 통화 내역이 추르륵 나오잖아요. 자, 여기 있는 거를 이제 내가 골라서 삭제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자, 오른쪽 위에 여기 점 땡땡땡이 있어요. 그쵸? 예, 세로로 된 점 땡땡땡. 자, 이거를 터치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터치하면 뭐가 나오냐면 최근 기록 삭제라는 게 있어요. 그쵸? 예, 최근 기록 삭제. 그래서 최근 기록 삭제를 터치하면 자, 여기에 왼쪽으로 체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체크 동그라미가 나와요. 그래서 터치를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터치를 하면 내가 이 사람의 통화했던 기록을 지우는 거예요. 예, 통화했던 기록을.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오른쪽에 보면 5라고 나왔잖아요. 예, 5개를 내가 삭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5 삭제를 터치하면 자, 최근 기록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러면 삭제. 선택 번호의 모든 기록을 삭제할 거면 체크를 하고요. 자, 그 다음 삭제를 누르면 다 삭제가 됩니다. 자, 삭제 제가 터치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삭제가 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삭제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전화했던 퇴근 기록을 내가 삭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최근 기록으로 가서 자, 오른쪽 위에 점 땡땡땡을 누르고 자, 그 다음 통화 기록 삭제를 누르면 여기 왼쪽에서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게 나오고요. 그 다음 오른쪽 위에 삭제를 누르면 삭제가 된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번호를 이제 스팸 번호라든가 이런 거를 좀 차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차단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만약에 이 번호를 차단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왔죠. 자, 들어와서 그 사람의 핸드폰 번호로 들어온 거예요. 자, 들어와서 오른쪽 위에 마찬가지로 점 땡땡땡을 누르겠습니다. 네, 세로로 된 점 땡땡땡. 자, 그러면 수신 차단이라는 게 나와요. 수신 차단. 수신 차단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얘를 터치해서 그러면 수신을 차단했습니다. 라고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다시는 이 연락처로 나한테는 전화가 못 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게 좋으냐? 약간 스팸. 예, 스팸이라든가 뭐 광고성 이런 전화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이제 다시는 이 번호로 얘가 알아서 걸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번호로 전화가 오면 저한테는 전화가 절대 안 오게끔 얘가 알아서 걸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차단을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사람을 잘못 차단했다. 다시 나는 이 사람을 원래대로 연락이 오게끔 하고 싶다. 그럼 다시 들어가서 자, 마찬가지로 점 땡땡땡 세로로 된 점 땡땡땡 터치를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 네 번째 수신 차단 해제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누르게 되면 수신 차단을 해제했습니다. 라고 나오죠. 예, 그러면서 이제 다음부터는 다시 이 연락처로 나한테 전화가 오게끔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신 차단도 할 수 있고 해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수신 차단 해제에 대한 방법을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오른쪽 위에 우리 예를 들면 이 사람의 연락처를 내가 내 핸드폰에 저장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연락처가 있으면 이 연락처를 들어와야 되겠죠. 터치를 해서 들어와요. 자, 들어오면 자, 오른쪽 위에 사람 플러스가 있어요. 자, 이 사람 플러스는 뭐죠? 예, 사람을 추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연락처를 추가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얘를 터치를 하게 되면 자, 새 연락처로 추가인지 기존 연락처에 추가인지 고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전혀 내 핸드폰에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새 연락처로 추가. 만약에 이 사람은 기존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기존 연락처에 추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제 어르신들은 제일 많이 이제 실수하는 게 한 사람이 연락처를 이 사람을 찾으면 세 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연락처가. 자, 이건 왜 그러냐 하면 기존 연락처에 추가를 해야 되는데 새 연락처로 추가로 계속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 연락처로 추가는 내 핸드폰에 전혀 연락처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새 연락처. 기존 연락처에 추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핸드폰도 있고 집 전화번호도 있어요. 그러면 두 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 연락처에 추가를 해야죠. 그쵸? 예. 그래서 기존 연락처에 추가를 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핸드폰 번호가 바뀌었어. 그러면 기존 연락처에 추가를 해서 추가를 한 다음에 다른 연락처는 빼기를 눌러서 그 연락처는 없애야 되죠. 예, 근데 뭐 이 사람을 치면 두 개의 연락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도 헷갈리죠. 어느 번호가 진짜 번호인지 모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새 연락처의 추가랑 기존 연락처의 추가, 이거는 좀 구분을 해서 우리가 저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분을 해서 저장을 해야 된다. 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런 식으로 더하기를 눌러서 새 연락처에 추가면 새 연락처에 추가, 아니면 기존 연락처다. 그럼 기존 연락처에 추가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항상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가 지울 부분은 지우고 새로 할 부분은 새로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지금은 우리가 연락 온 거에 대한 저장이었어요. 그쵸? 연락 온 거에 대한 저장이었고,
자, 이번에는 연락처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다시 좀 해볼 거예요. 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락처를 등록할 때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 키패드에서 하잖아요. 그쵸? 키패드에서 뭐 010-1234-1234 우리가 전화번호를 이제 저장할 때는 핸드폰 번호 이제 알려달라고 하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자, 왼쪽 위에 사람 플러스로 들어가죠. 그쵸? 자, 그러면 이거를 터치하면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새 연락처로 추가를 할 거냐, 기존 연락처에 추가할 거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새 연락처에 추가면 새 연락처에 추가를 누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대방의 이름을 여기에다 적는 거죠. 예, 상대방의 이름을 여기다 적고요. 자,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이제 전화번호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다른 거는 우리가 더 이상은 할 거는 없고요. 여기에 뭐 밑에 이런 거는 뭐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전화번호만 여기 휴대폰, 예, 휴대폰이니까 휴대폰으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저장을 누르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저장을 대부분 많이 하고요. 자,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느냐? 키패드에서 하는 방법 말고요. 자, 여기 우리 연락처 있잖아요. 연락처. 자, 연락처는 대부분 핸드폰에 앱스로 들어가면 대부분 있거든요. 자, 앱스에 어디에 있느냐? 저는 삼성이니까 이 삼성 폴더 안에 있어요. 삼성 폴더 안에 없으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찾으세요. 네, 그래서 앱스로 들어가서 자, 여기 보면 여기 연락처라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대부분 똑같아요. 예, 여기 사람 모양이 있어요. 사람 모양. 사람 모양 그냥 연락처를 찾으세요. 예, 그래서 연락처를 터치를 하고요. 자, 연락처를 터치를 하면 자, 뭐가 나오냐 하면 자, 오른쪽에 더하기가 나와요. 네, 오른쪽 더하기. 자, 이거를 터치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 더하기 터치.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이름과 그 다음에 여기 전화번호 쓰라고 나오죠. 예, 그래서 이름 쓰고 그 다음 전화번호 이렇게 쓰면 돼요. 이름 쓰고 전화번호. 다른 거는 할 필요 없어요. 대부분 다 똑같아요.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름과 전화번호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위에 보면은요. 자, 어디에다 저장을 할 건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기 어디에다 저장을 할 건지 저장 경로예요. 근데 대부분 이거를 핸드폰에다가 저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핸드폰에다 저장을 하게 되면 핸드폰이 망가졌을 경우 이 핸드폰이 복구를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전화번호는 다 날아가는 전화번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구글로 하게 되면 구글은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릴 일이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구글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구글로 이렇게 터치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름 뭐 홍길동, 그 다음에 여기 전화번호, 이름과 전화번호만 쓰고 그 다음 저장만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자, 저장 경로를 어디로 한다? 구글에다가 한다. 예. 그래서 휴대전화에 하게 되면 나중에 다 옮겨갈 수가 없어요. 핸드폰을 바꿨을 경우에도 구글로 하면 알아서 구글 계정만 하면 이게 연동이 돼서 주소록이 다 따라오거든요. 근데 휴대전화로 하게 되면 주소록이 다 안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주소록도 저장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구글로 다 해주시면 좋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화번호 그 새로운 연락처 저장하는 방법을 제가 3가지를 알려드렸어요. 자, 첫 번째는 키패드에서 하는 방법. 자, 키패드에서 하는 방법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전화번호를 직접 치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왼쪽 위에 사람 플러스
요거를 누르면 된다. 알려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최근 기록에서 또 저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그래서 최근 기록을 터치하고 최근 기록에 만약에 이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을 터치를 해서 들어간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사람 플러스를 또 누르면 된다. 자, 이 얘기를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하나는 자, 앱스를 들어가서 자, 앱스가 이거죠. 자, 앱스를 터치해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여기 삼성 폴더. 삼성 폴더에 없으신 분도 있어요. 예, 그러신 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을 거예요. 뭐가 나와 있냐? 이렇게 사람으로 된 모양이 나와 있어요. 연락처라고 나와요. 연락처. 예, 그래서 이 연락처로 들어가서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자, 오른쪽에 더하기를 누르는 거예요. 오른쪽에 더하기. 자, 여기를 눌러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이름, 전화번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만 이 경로를 구글 이걸로 바꿔줘라. 자, 그 다음 저장을 누르면 저장이 아주 잘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핸드폰 저장하는 방법, 연락처. 핸드폰에 연락처 저장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모르시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봤다가 멈추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듣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자, 오늘도 계속 반복하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오늘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보지 마시고 한 여러 번을 반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도요. 제가 스마트폰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 계속 업로드 할 테니까요.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모두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